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오전 기술 이전 방식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 생산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2,3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 추가됐고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이 첫 도입돼 모두 2,300만 명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되도록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화이자 백신의 경우 1,000만 명분을 하반기에 공급받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 회분, 즉 50만 명분을 다음 달 말로 앞당겨서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 회분, 즉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는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를 대표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발표한 2, 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이어 추가로 확정된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슬람교 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7명.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서울 155명, 경기 129명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안산과 평택, 대전의 이슬람 종교시설과 관련해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기가 불충분하였고 교인 간의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내 공동 조리를 사용하고 공동 식사를 하거나 또한 거리두기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발 집단 감염도 이어져 올해 들어 8건 251명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일주일 동안 40명 늘어난 94명으로 집계되면서 지역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대상과 분석 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만들어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하다고 지적된 현행 5단계 체계를 단순화하고 방역 조치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방역 당국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해야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는 사흘 새 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기가 잘 안 되고 직원 간 거리가 가까운 작업 환경이 대규모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는 오늘도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사흘 새 누적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F통 보일러 생산 라인의 1층과 2층에서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방역당국이 공장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컨테이너 형태의 공장 F동은 환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산 라인의 직원 간 거리도 가까워
집단 감염에 취약했다는 지적입니다. 50에서 100명씩 함께 식사한 구내 식당도 감염 확산의 경로로 의심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뒤 전 직원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점도 확산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공장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게 지난 13일인데 방역당국은 바로 전수검사에 들어가지 않고 밀접 접촉자를 우선 검사한 뒤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내려 쓰는 등 착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와 같이 근무하거나 식사한 사람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에 대해 추가 확인 검사를 벌이는 한편 공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오늘 아침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붙잡힌 남성은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군이 추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신병을 확보한 남성이 북한 남성으로 추정된다면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거동이 수상한 남성 한 명이 군 CCTV에 포착돼 일대에 오늘 오전 한때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군은 아침 7시 20분쯤 남성을 붙잡았으며 당시 이 남성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말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지금도 충북과 전북, 경남 등 내륙 곳곳에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서해안에 밤부터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고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 금강교의 모습입니다. 오후 2시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1시간 만에 주변이 온통 새하얗게 변합니다. 오후 한때 충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충남 보령엔 14.3cm, 부여에는 10.5cm의 눈이 쌓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눈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충북과 전라도, 경남 서부 등에 많은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많이 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잠시 그쳤다가 오늘 밤 9시쯤부터 전라도 서해안에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라도 서부에는 최고 15cm,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동부에도 내일 새벽부터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최고 10cm가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녹거나 쌓인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보령에는 15cm가량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연선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낮부터 내린 눈은 오후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 9개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령에 내려졌던 대설경보와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충남 5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보령이 14.3cm로 가장 많고 부여 10.5, 논산 8.4, 홍성 4.7, 대전 5.5, 세종 4.7cm 등입니다. 눈은 오늘 저녁까지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눈이 많이 내려 쌓이면서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대전 당신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여러 대가 추돌 했는데 이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코일이 반대편 차선에 떨어져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분기점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오후 들어 충청권 고속도로에서만 눈길 사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설특보와 함께 충남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대천 외암도 등 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가는 7개 항로 중 4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눈은 오늘 저녁까지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내려 충남 서해안에는 밤까지 3에서 10cm, 내륙에는 낮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눈 쌓인 도로가 빙판길로 밝힐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약속했던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1분기에 반드시 이행하는 등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용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고도화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피해 지원도 강조하면서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매출 한계선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소상공인이 3차 때 280만 명에서 300만 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서울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수칙 위반 시 운영 중단 처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추가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환자와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 등 모두 2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입원 환자 2명이 처음 확진된 후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 117명이 됐습니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 직원과 환자, 보호자가 일부 화장실을 함께 이용했고 상주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교대로 돌본 경우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100명을 넘었는데 두 대학병원 모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부분은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고 환자 보호자는 간병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있거나 교대하는 부분이 이제 보이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곳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환자와 간병인은 입원 시 선제 검사를 하고 종사자와 간병인, 보호자는 2주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병동 내 면회객 방문을 금지하고 환자 보호자 1인 등록제 등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에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계속됐습니다. 구로구 헬스장과 관련해 가족 등 7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사우나와 요양시설, 지인 모임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61명으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 접촉 증가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1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는 부천 영생교와 관련해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향 무도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모든 성인 춤 연습장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부천 영생교 보습학원 관련해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승리재단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신도들로 자가격리 중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생교 승리재단과 보습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N차 감염을 포함해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양이 성인 춤 연습장인 무도장과 관련해서는 1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은 73명이 됐습니다. 고양시는 관내 모든 무도장과 성인 춤 연습장, 성인 춤 교습소에 대해 오늘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곳을 돌며 교차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양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무용학원 53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성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 밖에 용인 어린이집 관련해 3명이,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 포천 제조업 관련 3명이 각각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국내 발생 129명과 해외 유입 5명을 합해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지나고 확진자 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고 감염 경로도 아직 파악되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거리에 외출 자제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요청하는 방송이 울립니다. 식당, 금융기관 등에는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읍내에 자리 잡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5일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3월 3일 날 문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전남 신안과 무안의 신도 41명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는 지난 14일 한 부부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이후 신도 모두를 검사했더니 11명이 추가로 확진돼 교회 내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무증상인데다 교회에서 마지막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길게는 열흘 뒤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강요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일을 다니셨고 상당 기간 동안에 다니셨기 때문에 접촉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이 또다시 확진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된 간호사인데 설 연휴 기간 순천의 본가에 방문했고 부모님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가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을 넘지 않음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나면서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복종 파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진압경찰과 시위대가 미얀마 곳곳에서 대치했습니다.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진압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시위대를 향해 분무탄 등을 발사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불복종 파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군부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발언을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도 개정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새벽 시간에 인터넷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군사 정권이 새벽 시간에 쿠데타 반대 인사를 임의로 체포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임의 체포를 막기 위해 야간에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한국어 등 8개 국어로 제작 배포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시민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붙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전 세계 증언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한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완전한 해결을 한 뒤 양국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A모 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일 등을 부업으로 하는 이른바 투잡 쪽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걷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몸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지친 발과 허리, 목을 지키는 자세와 스트레칭법을 김기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가운데 40만 7천 명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이른바 투잡 쪽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디서나 시간이 있을 때 인근 편의점의 물건을 걸어서 배달해주는 일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하루 수 킬로미터를 걷는 경우 발바닥 근육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발목에서부터 무릎, 고관절, 허리, 목으로 전체적으로 충격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 한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릎에도 허리나 목 쪽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족저 근막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발목을 우선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추가적으로 신전을 시키셔서 이 근막이 늘어날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하루에 3세트 정도. 오랜 시간 운전해야 하는 택배 대리기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앉은 자세는 체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중되는 하중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 페달을 밟는 쪽의 무릎은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다음 손으로 깍지를 껴서 다리를 당겨주는 동작은 허리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 뒤에 튀어나온 뼈인 유양돌기에서 2cm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오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3,16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25포인트 상승한 3,163.25에 코스닥은 4.23포인트 내린 977.74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마트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 전망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LG전자는 러시아 국부펀드의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 기대감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항암치료제의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진 HLB그룹주는 진양곤 회장의 입장 발표에도 일제히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0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내륙 많은 곳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충청도 보령에서는 지금까지 14.3cm, 전라도 무주에도 6.9cm, 안성에도 4.1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지금은 눈구름이 비교적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의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는 동안 눈구름이 또다시 발달해 오늘 밤에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에 눈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 이상, 또 전북, 전라 서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내륙에도 3에서 1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더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0도, 청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들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5,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추위도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